저쪽에는 막걸리통 같아. 그래서 저쪽에는 너무 하얗고 이쪽에는 지금 노래가지고 내가 일로 온다 이러면서 왔는데, 내려오면서 되게 봤다. 거의 다 여기는 이렇게 녹아내리네.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도 작년 이맘때 왕성한 꽃송이 버섯이 활성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 산 친구들하고 꽃송이 보러 나왔는데, 우리 일행들은 밑에서 꽃송이 찾는데 여념이 없고 저는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꽃송이보다는 발로 차고 이름을 모르니 잡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들 간섭 좀 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요. 어떤 버섯들이 있는지 영상에 담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버섯이 있을 수도 있고 발로 차는 버섯이 있을 수도 있고 식용버섯이지만 선택적, 제한적 반드시 데쳐야 되는 그런 버섯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 무더워서. 한번 이동하면서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가 붉은색을 띠고 있죠. 그리고 주름살이 있고요. 갓 위에 아주 진한 붉은색을 띠고 있는 달걀 광대버섯 아제비, 붉은 달걀 버섯이라고도 부르던 겁니다. 자루를 보시면 뱀껍질 같은 노란색, 황갈색의 인편이 묻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턱받이, 제가 요거 밑에 이렇게 해볼게요. 달걀버섯 종류들은 외피막이 동그랗지 않고 길쭉하게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내피막 조각이 이렇게 턱받이로 남는데 노란색, 진한 황갈색이 남죠. 주름살은 떨어져 붙은 주름살이고 촘촘합니다. 이 버섯은 식용할 수 있는 버섯이고, 우리가 흔히 달걀버섯을 가져가면 네로 황제가 달걀 무게만큼 보석, 황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종하고 이 종하고 다른 겁니다. 그 달걀버섯은 상당히 맛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맛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버섯에 비해서 약간 맛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주죠. 황금하고 바꿀 수 있을 정도는 아니죠. 뭐 송이나 능이, 곰보버섯, 그물버섯, 아제비 이 정도는 돼야 맛있는 버섯 축에 속하는데 그 외에도 뭐 잎새버섯이라던가 표고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버섯에 비해서 황금과 바꿀 만큼 뛰어난 버섯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달걀버섯은 다른 종입니다. 전체적으로 붉은색은 달걀버섯 아제비 혹은 붉은 달걀버섯이라고 부르고요. 또 달걀버섯은 약간 노란색이 가미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달걀버섯은 완전히 노란색 전면에 뒤덮여 있는 것이 다르죠. 그리고 가세 모양은 색상으로 구별하고 자루의 모양, 턱받이 모양은 거의 세 가지가 다 대동소이합니다. 붉은 달걀버섯 아제비로 부르는 광대버섯과의 식용버섯입니다. 그냥 여기 놔두고 갈게요. 누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산행하면서 꽃송이 보러 왔는데 꽃송이는 아직 안 보이고요. 꽃송이보다도 더 중요한 버섯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도구산 광대버섯, 담색장미 광대버섯, 큰 주머니 광대버섯, 흰 주머니 광대버섯 이렇게 있어요. 죽음의 천사라고 부르는 버섯입니다. 요거는 도구산 광대버섯이에요. 자, 요거는 도구산 광대버섯입니다. 밑에가 외피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동그랗죠. 길쭉하지 않고, 그리고 턱받이가 치마처럼 있고요. 주름살은 떨어져 붙어 주름살이고 주름살 아래에 흰 가루 같은 것이 붙어 있습니다. 위에는 맨질맨질하고요. 이런 거 새송이만 드셔도 치사량에 이를 만큼 아마톡신 중독을 일으키는 맹독버섯입니다. 중국에서 쓰는 동충하초는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 아니거든요. 요런 저쪽에 칡동굴도 있고 여기가 부엽토가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게 곤충들이 죽은 사체에서 죽어 있다가 균사가 퍼져 있다가 여름에 이제 이렇게 꽃처럼 피어나니까 동충하초라고 하는데 노린재 동충하초네, 그죠? 여기 요 죽은 사체에서 노린재잖아요. 노린재 동충하초. 막
찍고 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런 거를 많이 만나면 좋은데, 뭐 어때? 뻔히 아는 사실인데. 아, 이게 내 눈에 띄었다는 게 참, 얘도 참 운이 없다. 요거는 붉은 달걀버섯 아제비가 아니고요. 요거는 달걀버섯입니다. 붉은 기가 있고 가장자리로 보면 약간 노란색 색상이 많이 묻어 있죠. 요거는 붉은 달걀버섯 아제비가 아니고 달걀버섯입니다. 대 상태도 자루 상태도 조금 연한 상태고요. 이런 것은 자생지 조건이나 생육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갓의 색상은 안 변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주름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만 붉은색이고 가장자리에는 진한 황색인 것은 달걀버섯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띄는 것은 노란달걀버섯. 이 세 종의 달걀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이 우리나라에 존재합니다. 흰 달걀버섯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잘못 드시면 흰 달걀버섯 전체적으로 흰색이고 가장자리에 주름선이 있는 것을 흰 달걀버섯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잘못 드시면 중독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흰색에 여기 외피막이 있거나 주름선이 있는 흰색 버섯은 드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 하나 찍고 발생했다가 자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흰 털이 갓 전면에 많이 부드러운 털이 밀생해 있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탈락하고요.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변해가는 것이 특징인데 이렇게 되면 벌레도 많이 생기고 향도 좀 역한 향이 납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이따가 또 신선한 거 보면 알려드리겠지만 신선할 때 채취해서 조금씩 맛보는 정도로 하셔야 될 겁니다. 정식 이름이 아닌 임시명인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 이 털이 무수히 많이 나 있고 갓이 완전히 펼쳐지기 전의 상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아래쪽에 벌레가 많이 벌써 침투했습니다. 이렇게 가급적 어리고 신선한 것을 채취해서 드셔야 느타리 향도 나고 신선하지, 이렇게 녹균화된 것을 드시면 맛도 떨어지고 향도 떨어진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아주 이쁜 버섯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자 초코송이처럼 발생해갖고 올라오고, 처음에 올라올 때는 미끈거리고 뺀질거리고 색상이 굉장히 이뻐요. 요것도 저건데요. 이 그물버섯과 신그물버섯 속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적색신 그물버섯이라고 부르던 건데 잘못 알려졌습니다. 요거는 황금신 그물버섯이에요. 우리가 신고 다니는 그런 신이 아니고 맛이 시다고 해서 신그물버섯 속이라고 하는데, 혓바닥을 이렇게 대보면 실제로 데쳐서 맛을 봐도 약간 신맛이 나는 버섯입니다. 색상도 아주 이뻐요. 작아서 관공이 안 보이는데 관공이 보이나요? 이 관공이 보이면 여기 관공 쪽이 아주 샛노란 것이 상당히 이쁜데, 요거는 벌레도 잘 안 먹고 한번 만나면 균환을 이루면서 만나기 때문에 한번 먹어볼 만한 버섯 중에 하나인 그물버섯과 신그물버섯 속에 황금신 그물버섯입니다. 하다가 황금신 그물버섯 가시 펴진 걸 좀 봤습니다. 벌써 벌레가 먹었네. 아, 여기 상당히 이쁘죠. 관공이 샛노란 것이 엄청 이뻐요. 흰털 깔때기 버섯은 이렇게 처음에 올라올 때 갓 위에 면에 솜털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올라올 때 이 채취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여기서 낙엽 같은 걸 다 정리를 하고 가져가야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요 하얀 게 다 균사거든요. 이렇게 깨끗한 버섯, 벌써 깨끗하다고 싶은데도 벌레들이 구멍을 내놨죠. 또 시식하는 버섯, 벌레들 보이죠. 이런 것을 항상 주의하시고 가급적 신선한 버섯을 채취해서 데친 후에
조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느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산에서 나고 느타리 냄새가 난다고 산느타리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송이과에 속해 있고 깔때기 버섯 속입니다. 깔때기 버섯 속이고 임시명으로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 부르는데 몇 년 동안 이거를 연구한다고 하는데 아직 제대로 된 국명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낙엽송밭을 헤치고 나오다가 길 입구에서 만났는데 다 녹아내렸어요. 제 주먹 2개 정도 크기 되는 꽃송이 버섯. 오늘 다른 친구들을 봤는데 처음 봤어요. 이것도 제가 본 게 아니고 우리 일행이 본 겁니다. 현존하는 버섯 중에, 식용버섯 중에 꽃송이 버섯에 베타글루칸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요거는 잘 말려놨다가 양념하셔도 되고 술 담아 드셔도 되고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져가라니까 그냥 가. 뺏어가야지. 그거 뺏으러 가야지. 아니 아까 올라갈 때 발견을 하라 그랬어야지. 오 이쁘다. 요거는 상품이다 상품. 근데 누가 밟은 거 같은데. 아니 돌에 껴서 이렇게. 이쁘다. 요렇게. 야 요거만 한데 요거 밑에 자루 없는 거 요거만 하네. 근데 요건 상품이네. 카메라가 얼룩이 져가지고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막 발생하는 좀 작은 버섯이네요. 주먹만한 버섯인데 그래도 신선합니다. 녹지 않고. 근데 이렇게 발생을 하면 아직 펼쳐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손질하기 힘들어서 애매하죠. 꽃송이 버섯은 이렇게 발생하면 진짜 손질하기가 애매한 꽃송이 버섯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주먹만 하니까 맛을 봐야 되겠죠. 오전 산행하고 오후에 체력이 조금 남아서 반대편 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저 위에 뭐가 하나 보여요. 근데 전혀 잣나무도 작고 버섯이 날 것 같지 않은데 저 위에 뭐가 하나 보이죠. 올라가 보려고요. 올라갔다가 아니면 많은 거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잣나무도 작은데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꽃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행들도 옆에서 소리가 나고요. 꽃송이가 맞아라 맞아라. 근데 좀 제법 떨어져 있는데 꽃송이 아니면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꽃송이가 맞는 것 같습니다. 활짝 폈는데 녹아내린 부분은 없는지. 꽃송이 맞죠? 나무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도 꽃송이가 발생한 게 보여요. 설마 하고 사람들이 안 지나간 것 같아요. 아따, 주먹 2개 정도 되는 크기의 꽃송이. 발생했다가 벌써 녹균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깔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식용버섯 중에 베타글루칸 성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 환우들이 많이 찾기도 하고, 또 요거는 재배도 되는 버섯이라서, 이 버섯은 재배도 되는 버섯이라서 많은 이들이 또 사서도 복용하고 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용버섯 중에 상당히 뛰어난 버섯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꽤 여러 송이를 보는데 그렇게 제 머리통만하게 큰 거는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